마지막으로 가처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기간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 촉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거는 집행 신청을 해야 돼. 집행관님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별도의 집행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가지고 집행기간 도가돼 버리면 가처분 결정문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시 가처분 결정을 다시 해서 다시 결정을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 갑이 이웃 간에 이제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한 30년 정도는 그냥 살았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측량을 하면서 본인이 옆집을 살짝 한 평 정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옆집하고 좀 다툼이 됐는데 갑이 알아보니까 이게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제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한 평 땅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가처분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이제 갑이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을 하시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에 어떤 고객님이 계속 악의적인 그 리뷰를 다는데 거기 다 거짓말인데다가 너무 막 자극적이고 그거를 한 번만 달았으면 그러냐 하는데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금 한 달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면 또 달고 지우면 또 달고. 그래서 이 갑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냐. 이걸 게시글을 좀 삭제하고 다시는 글을 적지 못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냐.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이른바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이게 중요해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도 신청, 결정, 집행의 3단계를 거쳐요. 신청은 가처분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특히 신청 이유란에는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 피보존 권리는 등기 청구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에 피보존 권리는 인도 청구권.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고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거에 피보존 권리는 보통 인격권이나 헌법상 인격권이나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피보존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 그리고 경업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피보존 권리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있죠? 그런 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보존 권리를 명확하게 잘 써줘야 되고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걸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저놈이 떼돌릴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고생해서 판결을 받아봤자 집행을 못해서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판사님이 알 수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명 방법이라고 해서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되는데 아주 완벽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50%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심증만 주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아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판사가 읽어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그럼 보정명령을 보내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가 다 써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성실히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문제 없다 그러면은 판사가 보통 빠르면 2, 3일, 늦어져도 4, 5일 이내로는 담보제공 명령이 먼저 나와요. 담보제공 명령은 가처분은 특별한 재판하지 않고 또 채권자 일방이 낸 자료만 믿고 상대방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빨리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떤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하는 거고 이 담보 제공 명령은 보통은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피보존 권리가 조금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조금 불분명하거나 뭐 이럴 때는 판사님 재량으로 적정한 금액의 현금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담보제공 명령 내려온 거에 따라서 보증보험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담보제공 명령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필요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 다 납부를 하면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고 담보제공 명령 이행하고 가처분 결정 나오기까지 빠르면 한 일주일,
늦어지면 2주에서 3주까지 소요되기도 해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청 급해서 빨리 했는데 계속 보정명령 떨어진다. 그럼 보정명령 하고 이행하고 다시 또 검토받는데 또 하루 이틀 그냥 가거든요. 판사님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씩 보정명령 결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처음에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꼼꼼하게 잘 보고 넣어서 보정명령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오히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처분의 집행은 이제 특히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기입을 하는 건데 법원에서 알아서 그 가처분 결정문을 등기소에 전자로 발송해서 등기 촉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 나고 한 일주일 이내로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서 거기에 가처분 등기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결정은 나왔는데 등기 집행이 안 된다면서 등기소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집행관이 써 있어요. 종이. 여러분 가끔 길 가다 보면 문 앞에 뭐 붙어있는 건물 있잖아. 약간 황량한 건물에 문 앞에 뭐가 붙어있어. 그런 것처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집행관이 공시문을 들고 가서 그 공시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막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옆에다 살짝 놔두고 가요. 근데 그거는 손대거나 훼손하면은 공무상 표시무효죄라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서 집행관 보관형으로 이제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법원에서 정한 어떤 제3의 장소로 가져가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집행관한테 거기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차를 빼야 되는데 열쇠가 없다 그럼 레카차 불고 이런 것도 다 채권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집행관 쪽에서 좀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고 참고로 집행관 보관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줬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어딘지 못 찾아. 그러면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관이나 법원이 그 물건을 찾아주지까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해요. 어디 있는지 확인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걸 못 누르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기간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 촉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거는 집행 신청을 해야 돼. 집행관님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별도의 집행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가지고 집행기간 도가돼 버리면 가처분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시 가처분 결정을 다시 해서 다시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기간 놓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가 많냐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그 결부된 간접강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계속 막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낸다. 영업을 계속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낸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것 집행도 가처분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나고 2주 이내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간이 도가돼 버려서 가처분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